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한 가지? 것도 없는데 한 달이 갔죠. 왜 또?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한 것이 없다의 주어가 곽우신 기자가 한 것이 없다. 제가 한 게 없었군요. 네. 본인이 한 게 없다. 예. 주어는 중요하죠. 예. BBK 이후로 항상 주어는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한 달을 좀 그러니까 복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많이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참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딱 취임하고 나서 가장 한동훈 대표의 뭔가 이목도 집중되어 있고 힘도 강할 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공 드라이브가 많이 없었다. 그거는 당 안으로도 그렇고 당 밖으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스킨십을 강화하고 허니문 기간에 어떻게 하면 잘 분위기를 풀어볼까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도 모두 약간 말이 이렇게 적은 분들은 아닌데 이분들이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해례본이 조금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KBS 라디오 나가가지고 약간의 해례를 해주신 게 많이 참았다. 요거는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 많이 참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물론 이제 기자들 생각에서는 야당한테만 많이 참았을까? 당 안에서도 용산에서도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은지 기자는 지난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면서도 굉장히 좀 차별화의 각으로 들고 나왔던 이슈인데 네. 여전히 지금 조건을 붙으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그 지점에서는 이러다가 안철수 대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또 가만히 있는 안철수 의원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되면서 굉장히 엉거주춤하는 모습들을 꽤 보이고 초창기 아주 인기가 좋았던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저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 이야기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게다가 과거에 뭐 의원 정수 축소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반여의도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한테 신선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줬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께서는 특검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말을 지키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예. 있어서 약간 또 한동훈 대표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대표 회담 열리는 건 맞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 시기를 추석 전에는 이제 만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만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망은 좀 곽우신 기자 저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만나는 기본값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것이다. 사실은 실무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죠. 물밑 접촉은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를 양쪽에서 모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양쪽이 모두 뭐 예를 들면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생중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전제로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상의 측면에서는 본인이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성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는 잘 만들고 있는데 속내로 조금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식의 문제도 있고 의제의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 정말로 이거 실무협상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쪽에서라는 식의 이제 불만을 기자들에게 약간 토로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제 관련해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왔죠. 한동훈 대표 발언하고 나서 그랬더니 공보실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생중계를 철회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보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뭐 그렇다고 물러서거나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미묘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생중계를 던진 것도 그렇고 지금 줄다리도 그렇고 어설프게 섣불리 괜히 대표회담을 성사시켰다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말려들 수도 있다. 그 야권 좋은 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길이도 있거든요. 근데 안 할 때 그냥 국민의힘이 우리가 못하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최대한 야당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라는 걸 만들기 위한 플랜 B 혹은 플랜 C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만난다고 치고 역시 최우선 의제는 그다음에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번에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면
계속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끝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의 이야기로 매조짓고 갈지는 이게 분명히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이슈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뭐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이제 추석 민심밥상에 각자 당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자당에 유리한 식으로 판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의제로 올라와서 결론이 나게 된다면은 여당에 대해서 유리할 게 딱히 없는 의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같은 카드는 아껴둘수록 좋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소진하게 돼버리면은 야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 문제 있어서도 보았을 때 한동훈 대표가 용산한테 카운터 펀치를 날릴 만한 카드 한 장 지금 빨리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쓸 듯 말 듯 하면서 쥐고 있는 채로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지금 추석 때 바로 써버리게 되면 너무 아쉬운 거죠. 아깝기 때문에 아주 명료한 정도의 입장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당내 의견 설득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 측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의제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명분상의 혹은 좀 큰 틀에서의 애매한 이야기만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싼 어떤 그 공방의 단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대 야당의 관계만 보는 건 반쪽짜리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한동훈의 이마를 볼 뿐만 아니라 뒤통수를 봐야 된다.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곽우신 기자가 얘기한 용산과의 관계인데 용산과의 관계가 지금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 상태에서 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깃발 들고 나가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용산 그 대처용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나 자꾸 핍박해? 그럼 나 그냥 지른다? 특검법 동의해버린다? 이 카드잖아요. 사실은 비장의 카드. 비장의 카드는 아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었던 게 어제 사실은 최고위원회 끝나고 현장에 있었던 말진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차담회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비공개 차담회에서 한 얘기는 기자들이 내부 정보 보고 용어로만 약간 할 정도고 당에서 먼저 안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제 이례적으로 두 번 비공개 차담회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보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바로 특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입장이 후퇴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비공개 회담 때도 제3자 특검, 특히나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하다 입장을 피력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마치 우리가 이 카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언론 보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새 자체가 한동훈 대표 측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이 카드를 계속 쥐고 가겠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확히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야당의 공세는 왜 하느냐? 그게 약한 골이니까 야당은 그걸 때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진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5년 내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슈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관련된 수사들이 계속해서 뭐 좀 더딘다고 하지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사실상 공수처를 압박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막아둘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기술을 사용해서 한동훈 대표가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당장도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정치인들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정치 시간이 또 다시 열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석해 보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의 기대감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국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카드를 계속 넣어두는, 그러니까 칼집에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럼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법원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칼집에서 칼을 꺼내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쨌든 당 내에서 최소한 자신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지지해줄 만한 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아니 10명은 넘죠. 아니,
근데 사실 10명만 그 발의만 한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의를 한 후에 후폭풍을 자제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하고 설득해 나갈 건가도 중요한 거잖아요. 처리는 야당 192명이는데 뭐.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일 저녁에 저기 보쌈집 회동했던 의원이 12명 아니었나요? 그보다 많았죠. 발의 네. 숫자는 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거기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사실은 그 소위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하고 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하고 묘하게 다른 듯하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집합이 있긴 합니다. 일단 장동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 즉 이제 태산병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전히 기존 입장 유지한 사람들이 많다의 반대항은 뭐냐? 다른 입장도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두 입장 차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고, 네. 신 부총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사정 변경을 언급을 하면서 공수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기류 변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친한계 측에서는 자신들을 지지해줄 만한 의원들이 여전히 소수인 건 맞지만 이거를 확장해 나갈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교집합을 보았을 때 뭔가 한동훈 대표 측이 하고 있긴 하다. 물밑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대표회담으로 돌아가서 대표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조율을 하냐 안 하느냐, 소통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막 보도가 엇갈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슈이거든요. 네. 사실 이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게 기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고 둘이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지금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용산과의 그러니까 당정의 어떤 일치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야 대표가 합의했는데 용산에서 싫어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상처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조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겉보기 아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와 이제 용산의 관계가 좋아 보인다라는 식의 말씀하셨는데 아주 이제 표피적인 부분들이고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 발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용산 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껄끄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패싱 관련 보도들이 여러 건이 있었죠. 뭐 파이낸셜 뉴스도 뭐 단독으로 쓰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양측에서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왜 계속 나오느냐? 누군가 자꾸 소스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면 이 얘기가 아까 김은지 기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용산 발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인데 이제 익명의 관계자 말로 나오니까요. 그 말은 뭐냐? 아니, 소통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서로 말만 하면 소통인 거죠, 그냥. 근데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건데 네. 어쨌든 이 의제 조율과 관련해서 이니셔티브를, 그러니까 주도권을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이 잡고 있고 용산 측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까,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라고 통보식으로 하고 용산에서 뭔가 자신들의 수요, 니즈를 이야기하는데 잘 안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용산과 여의도가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이 용산이 바라는 바를 다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증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싶습니다. 소통 잘 되고 있다 뭔 소리냐,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반박성 어떤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연락이 안 되나? 8월 30일에 궁금하잖아요. 8월 30일에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아, 집권여당의 대표의 급이 비서실장과 그러니까 소통하는 그 급인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그냥 궁금했다. 대통령께서도 혹시나 자칫 직접적으로 경로하실까봐 비서실장께서 한번 이렇게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근데 아무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한동훈 대표가 화낼 텐데 관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궤도 이탈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산 입장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특검법 갑자기 찬성 발의할게 이렇게 이탈하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잘 가고 있는 거죠. 용산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산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10명이면 가능하지 않냐라고 했지만 사실 10명만으로는 당대표의 어떤 위신과 그리고 체면과 그리고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발의할 때 서명자 숫자. 보통 당대표가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붙거든요. 보통 발의할 때.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의 가장 핵심 두려움은 이 최상병 특검법이 탄핵으로 혹시 이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득 혹은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모두가 공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은 지금도 한 달이긴 하지만 당내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 굉장히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포지션으로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지금 친윤 의원들이 눈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처지를 알고 있다고 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고한다. 마이웨이. 너 빠져.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한동훈 대표를 계속 발의해. 받아줄게. 발의해라고 계속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의 페이스만 유지를 해도 손해볼 게 딱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닫아두면서 여지를 좀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표가 뭐 정치력이 뭐 엄청 뛰어나다고 이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 자체가 많이 적어지는 거게 되죠. 결국에는 여권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야권이 유리한 판에서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26일까지 안 해서 역시 너네 바지구나, 뭐 반바지냐, 뭐 핫팬츠냐 이런 논란을 이상하게 또 튀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야권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네, 꽃놀이패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야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켜켜이 쌓이고 있다, 점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수처 수사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임성근 지금 박정훈 대령과 관련돼서 구속영장에 일정 부분 뭐 잘못 쓰여 있는 조작한 게 있다라는 식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있는 증거들이 있고 그것들은 여론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켜켜이 쌓아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불참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뒤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계입니까? 어떤 겁니까? 뭐 뒤끝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뭘 또 당연히야.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잊지 않습니다. 잠깐 참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뭐 누가 그래요? 참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 단순히 사적인 그런 감정을 넘어가지고 그 당내 역학 관계에서 보았을 때도 친윤계 입장에서 지금 내세울 만한 얼굴로 나경원 의원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토론회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의원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친윤계 입장에서 어쨌든 뭐 원희룡 전 장관은 당분간 이제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었어요? 전혀 못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자맹하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숙의 시간.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시 등판하는 것도 전면에 나서는 건 부담스럽죠. 문제가 뭐 비판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최소한 앞으로 당분간 반한 혹은 비한의 깃발을 들고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나경원 의원의 얼굴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보셨던 거 보면 괜찮다. 특히 전당대회 막판으로 갈수록 그 구도가 선명해졌기 때문에 말이죠. 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계속 난 비윤이 아닌데 왜 자꾸 언론에서 날 비윤으로 쓸까라는 식의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사실 친윤계처럼 힘이 있는 쪽에 뭔가 개파로서의 뭔가 이 우산에 들어가는 게 본인 판단 나쁘지 않다고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공생관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차하면 이 반환의 기수가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다. 김은지 기자도 같은 견해십니까? 예, 근데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싫은 티를 덜 내고 좋은 티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잘 웃어야죠. 악수자라고 예. 잘 웃어야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면에서의 이제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잖아요. 전대 기간 중에 막판에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7번 내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서 발현되어 있던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욱더 본인이 껴안으려고 하고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두 가지 토론회와 간담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 또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송원석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직접 또 참여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물론 이제 비공개 오전 일정이 있어서 갈 수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당대표 정도 되면 그런 일정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도 사실 조금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 돌아가는 사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이 27일, 내일이 28일인데 지금 본회의가 열리죠.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한다라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네.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 오래 걸렸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서영교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다 나머지 법들도 그러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긴 했지만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올리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네. 있거든요. 간호법도 지금 이제 원래는 어떻게 여야가 될까?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지금 좀 어우러져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오늘 하루 어떤 조정을 해서 내일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간호법은? 지금 이제 보건의료 파업 이슈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막판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작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었지만 네. 본인도 의료 파업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들리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전선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막판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뭐 뒤늦게나마 지금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전혀 여야가 이제 같이 일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데 최근에 약간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죠. 관련 법안들 다 크게 뭐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아니고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방금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정 변경이 정말 있었죠. 여권 입장에서도 간호법을 지금 통과를 시켜서 간호사들을 끌어안아야만 당분간 이제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이 전국에서 우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이 좀 많이 양보하는 모양새로 나온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막판 타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협의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대체적으로 가르마가 타질 거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네. 뭐 무난하게 올라가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법안 처리돼가지고 잘 되면은 그러니까요. 일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국민을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의사 파업 이슈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여당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어떤 입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지금 용산에서 받아들일 기미가 없다 보니까 추석 때 큰일 난다라는 걱정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 이후로 또 이게 또 핫하죠. 아 혹시 이게 이제 그 여야가 그래 민생 법안은 좀 합의 처리하자는 거 혹시 추석을 염두에 둔 행보들이 아 있습니까? 그것도 뭐 당연히 있겠죠. 추석 시즌이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럼 혹시 항상 그럼 그렇게 추석 지나면 또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요거 넘어가면 또 왜냐면 또 뒤에 산들이 많잖아요. 일단 쉬운 숙제 먼저 푸는 겁니다. 요것들은 크게 뭐 지금 그 여야 간의 입장차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네. 진짜 중요한 법안들은 또 뒤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법안들 가지고는 또 약간 지나서 또 싸우겠죠.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정치 스케줄을 본다면 9월달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10월달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뜨거운 지역의 재보궐 선거가 물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한판 승부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여야 간의 한판 겨루기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만에 하나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희연 교육감 건이 지금 29일에 29일에 결정이 선고가 나옵니다.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데요. 다만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거니까. 예, 정당 공천은 아니긴 하지만 예. 서울에서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또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집중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방송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을 또 민주당이 독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또 그냥 간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큰 것 같은데요. 또 추진 또 거부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 있어서 민생회복지원금 이슈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좀 미뤄지긴 했지만 이 아젠다를 계속 이제 야당에서는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여지로서 합의 이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고 이슈는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 좀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뭐 격차 해소 위원장 자리에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인선이 됐는데요. 그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당 안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 좀 수정해가지고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안들이 다 그냥 이제 재표결 법안이라고 묶여 있지만 개별적인 법안들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5만 원 지원법 그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비공개 회의 때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여야 대표 회동이든 뭐든 통해서 합의 처리될, 그러니까 좀 뭔가 조율될 가능성이 작지만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올릴까 이게 약간 물음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런 비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이 같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보이콧하는 이제 의견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별개로 가야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기류가 바뀌어서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방송사법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어제도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어떤 또 트랙으로 강구되는 게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여야 어때?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